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 1박 2일 일정의 일본 방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일본 도쿄를 찾아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또 만찬도 진행을 합니다. 네.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차례로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이 12년 동안 중단됐던 두 나라 정상의 방문이 재개되는 한일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든 간에 과정은 어떤 간에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정상은 소수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그리고 범위를 넓힌 확대 회담, 이어 공동 기자회견과 만찬까지 약 4시간 정도를 함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2년간 중단됐던 셔틀 외교가 재개된다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양국의 공동선언은 이번에 없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지난 10여 년간 한일 관계가 계속 경색됐던 탓에 오늘 한일 정상이 모처럼 만나는 자리에서 예. 그간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까지 다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공동선언은 없군요. 자, 그런데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맞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연습이죠. 자유의 방패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10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미사일 재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화성 17형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고 고체 연료 추진 신형 ICBM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동해바다로 발사했고 또 장거리 미사일이니까 또 의도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네. 최근 한미연합 연습 기간 북한의 도발 계속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 발사가 올해 들어서는 6번째고요. 지난 13일부터 곧 다가오는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뿐만 아니라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틀 전인 그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요. 이에 앞서서 지난 12일에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쐈고요. 지난 9일에는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벌써 6번째라니까요.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 내놓았죠?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거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고요. 네. 또 현재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을 철저히 수행하고 계획된 항모 강습단 훈련 등을 강도 높게 하라 지시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요. 그렇죠?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김기현 대표가 어제 취임 인사차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찾아서 30분가량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네.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지 이제 일주일 만인 건데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도 함께했고 민주당에서도 조정식 사무총장과 안호영 수석대변인,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나온 얘기가 궁금한데요. 민생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요? 네, 민생 입법에 머리를 맞대자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이후 두 대표가 각자 준비해온 제안을 건넸는데요.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쟁점 법안이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법안은 조금 미루더라도 쟁점이 덜한 부분부터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방분권 강화 법안,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자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1시 연장 법안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예.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 대선 때 했던 약속들, 이 공약들을 대국민 약속으로 보기 때문에 공통공약 추진단을 구성해서 함께 이 공약을 신속하게 입법하고 집행하자, 이런 제안도 했고요. 예. 또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여야 간에 범국가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해서 이 경제, 민생 현안 함께 논의해가자 제안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일 네. 거고요. 더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 이후에 비공개 회동에서는 어떤 얘기했는지 참 크게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습니까? 네, 전해진 바로는 비공개 회동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좋았다. 네, 예. 다만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여야가 충돌하는 현안은 거론되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김 대표가 회동 직후에 당대표끼리 수시로 만나고 자주 보자고 했고 또 예. 정책위 의장 정무라인도 자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또 민주당 역시 이 자주 보자는 말에 동의한다 밝혔습니다. 그런 질문한 이유가요. 과거에 또 김 대표랑 이 대표 뭐 설전 벌이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요. 맞습니다. 이 설전도 회동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이게 나왔어요? 네, 김 대표가 과거 이 대표가 이제 위리 안치 이게 죄인을 귀양본에 가두는 형벌이라는 네. 사자성어인데 이를 언급하면서 설전을 벌인 것에 대해서 김 대표가 본인이 봉고파직 관가의 창고를 봉하고 파면함 그리고 또 위리 안치를 말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전에 경쟁하던 시절과는 다르고 지금은 당대표가 되면서 서로 지킬 선이라는 게 있고 예. 소통과 공감은 넓혀야 하니까 과거 얘기로 논란을 벌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자성어를 가지고 싸운 거네요. 네. 자, 그런데 김 대표 뭐 이 대표도 만났고요. 그리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났어요. 그렇죠? 네, 김 대표가 이어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서 30분간 면담했다고 합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을 과감한 제안을 아주 잘한 것이다 이렇게 호평했다고 하고요. 예. 또 내년 총선에 대해서 잡음 없는 공천을 강조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도 타진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그러니까 전 법무부 장관의 딸입니다. 조민 씨가 오늘 뭐 재판에서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네요. 맞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잠시 후죠. 오늘 오후 2시 부산지법 행정 1부 심리로 열리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원고 증인 신문을 위해서 법정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예, 예. 오늘 오후에 2시에 열리는군요. 네. 자, 그런데 뭐 법적인 절차입니다만 변론 기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조 씨 측 변호인단이요. 신변 보호 요청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달 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는데 예, 예.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예. 당시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 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면서 예. 재판은 공개로 하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다 밝혔습니다. 예. 조 씨는 법정에 들어올 때라도 편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예. 재판부는 형사사건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예. 재판을 마치고 퇴정할 땐 분위기를 보고 법원 직원이 동행해서 다른 통로로 퇴정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날 재판은 이제 조민 씨가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 등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특히 증인신문에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이 쉽지 않을 거란 그런 예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런데 부산대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조민 씨에 대한 의존원 입학을 취소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 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조민 씨 측이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예.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 씨 측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조 씨는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조민 씨가 법원에 나왔군요. 오늘 낮 12시 56분 그러니까 조금 전에요. 부산지법 증인 지원실에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재판 출석 이후 어떠냐 지금 느낌은 어떠냐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 조민 씨지만 지난달에 얼굴을 직접 공개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지난달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그 채널에서 출연해서 얼굴을 처음 공개한 뒤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일상을 공개해오기도 했습니다. 예. 조민 씨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면서 이제 조국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재판 과정 한번 지켜봐야 하겠네요. 네. 자, 마지막 소식은 기분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네.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성탄절에도 이제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 그런 소식이에요. 네, 좀 그 주관적인 워딩을 담았는데요. 기분 좋은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네, 어제 인사혁신처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을 만들었다. 이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인데요. 예.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입니다. 당장 오는 5월부터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면서 최대 사흘 연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큰 이변 없으면 다다음 달 그러니까 다다음 달에 있을 부처님 오신 날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이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에 인사처가 대체 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후에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부에 정식 공포가 되는데요. 큰 이변이 없는 경우에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가 돼서 예. 올해 부처님 오신 날부터 적용됩니다. 자, 이번에는 근데 여당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작년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 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고 합니다. 예. 정부는 올해 부처님 오신 날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준비를 서둘러 왔다고 합니다. 예, 그럼 올해 휴일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개정안이 공포가 된다면 법정 공휴일, 주말 등을 포함해서 올해 쉴 수 있는 날이 하루가 늘어서 117일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한국 공휴일 중에 대체 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된 게 양력설 1월 1일과 현충일인데요. 각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기업, 경영계 의견 등이 반영돼서 이번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에선 빠졌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웃으시면서 할 수 있는 소식 있잖아요. 좀 많이 갖고 오셔도 네. 됩니다. 참 그런데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낼지 벌써 혹시 계획 세우셨습니까? 저는 주말이다 보니까 쉬면서 예. 운동도 하고 그럴 예. 생각입니다. 보통 주말 계획 언제쯤 세우세요? 저는 한 주의 계획을 좀 일찍 세우는 편이라서 전주 일요일에 세웁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까지 진짜 계획 있는 남자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